네, 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경향분석 라이브 영어를 함께할 저는 김용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시험 어떠셨나요? 이렇게 시험 열심히 보시고 늦은 시간에 라이브 경향분석으로 들어오신 거 너무 기특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시험 어떻게 내가 분석을 해야 할지 분명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테니까 지금 채팅창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하고 소통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일단 첫 번째로 총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난이도 사실 진짜 궁금할 것 같아요, 오늘. 난이도가 예년도, 작년도를 좀 일단은 생각을 해본다면 수능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죠. 3.1%였고 1등급 비율이 6월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19.1%였는데 그럼 오늘 시험은 어느 쪽에 가까웠다고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은 이 수능 6월 모의고사 그 중에서는 좀 더 가까운 건 수능에 좀 더 가까웠다라고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를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사실은 있는데 우리 다양하고 친숙한 소재가 사실은 소재 면에서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난이도를 볼 때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소재, 어휘 문장, 그리고 선지를 좀 보는데요. 근데 소재 면에서는 다양하고 친숙한 소재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여기 나온 소재들 제가 좀 나열을 해봤는데 눈으로 한번 보셔도 그렇게까지 뭐 어렵지 않았죠. 다만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물리 정도? 물리 좀 어려운 과목이니까. 근데 이조차도 유리의 속성, 우리가 여기저기서 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내용이었어서 소재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휘랑 문장 구문 해석 면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평이하지 않았고요. 적절히 난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조금은 턱턱 막히는 어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는 매력적 오답과 비교적 명확한 정답의 적절한 믹스였어요. 그래서 정말 선지가 너무 재밌고 풀만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었었는데 그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력적 오답을 골라내려면 일단 글을 확실하게 읽어냈어야 했는데 어휘에서 걸렸지, 해석에서 걸렸지 이게 주제 잡기도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매력적 오답에 다 걸려들었을 거고 비교적 명확한 이 정답이 사실은 그렇게 명확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한번 잘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보니까 작년 구모보다 어려웠어요 라고 이제 어느 친구 얘기해줬는데 작년 구모가 제 기억에 한 4%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약간 수능이랑 좀 비슷한 체감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받으셨던 거예요. 구모보다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부분이 어려웠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휘력, 해석력, 갖추셔야 해요. 근데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냐? 여러분 많은 지문을 읽고 주제 파악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어휘, 지금은 사실 어휘장 새로 골라서 할 때는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독해를 하면서 모르는 어휘 목록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걔네들 읽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어휘라고 하더라도 맥락 속에서 얘를 읽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데 이번 시험이 그게 좀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꼭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요. 뒤에 풀면서 듣기 풀다가 듣기 틀렸어요. 여러분 듣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연계에 대한 얘기를 안 그래도 좀 해주려고 했어요. 자, 연계 내역 보시면 총 25문항이 됐고 무려 55.6% 연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느끼셨나요? 우리 영어는 안타깝게도 간접 연계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계 체감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재 정도 가져와서 독해에서 여러분들이 연계가 되기를 기대하실 텐데 독해 연계율은 더더군다나 체감 연계율은 이제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소재들 충분히 연계교재에서 다 다뤘던 소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계교재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어휘들, 구문들 충분히 다 다뤄졌거든요. 거기서 해석력, 독해력, 어휘력
주제 파악 능력 다 잘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듣기, 아까 듣기 얘기해가지고 듣기는 15문항이 연계가 됐고 듣기는 연계 체감률이 높아요. 연계 체감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만약에 듣기를 이렇게 뒤에 풀다가 틀렸어. 이건 집중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서 확실하게 집중을, 듣기에서 어느 부분을 특히 집중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들어가 주셔야 하는데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은 실패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연계 체감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연계 교재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듣기 만점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가져가 주시길 바랄게요. 자, 글의 전체적인 논리를 따라가기 어려운데 핵심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주제 파악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딱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소재다. 일단 소재부터 빠르게 포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읽어나가면서 첫 문장에서 이게 일단 주어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 그게 반복되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중요한 소재인 걸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리고 그 소재의 방향성. 얘가 이 소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빠르게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연습해야 돼요. 연습. 그러니까 또 다시 많은 지문들을 좀 접하시면서 특히 이 주제 파악 안 되면 사실은 어려운 문제들 뿐만 아니라 대입학 유형에서도 나가는 저 한두 개씩 틀리는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도 열심히 학습하시면서 주제, 소재 파악하는 거 많이 훈련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체크 문항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친구가 이제 시간 부족한데 어디서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어디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사실은 핵심은 여기에 사실 좀 있어요. 자, 봐봐요. 함축, 빈칸, 순서, 삽입. 얘네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죠. 이 유형들을 틀리는 친구들이 1등급이 나올까 말까 하는 친구들이고 이걸 다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면 당연히 한 2등급 부터는 좀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죠. 특히나 어렵게 나왔을 때는 시간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먼저 빠르게 풀어내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키우셔야 하는데 무엇이냐? 이걸 읽고 내가 이거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냐 없냐의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딱 봤을 때 소재가 한 2-3문장 읽었는데 소재가 도저히 파악이 안 돼? 그럼 다른 문제 먼저 풀어야지. 다른 문제 먼저 풀고 돌아와서 완전 초집중해서 소재 찾아내셔야 되겠죠. 그것을 마지막에 시간이 확보되었을 때. 만약에 안 되었어? 사실 저희 몇 개까지 틀릴 수 있죠? 3개까지 틀릴 수 있어요. 3개까지. 2점짜리면 4개도 틀려도 돼. 그러면은 90점 넘잖아요. 1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 버리셔도 사실 괜찮아요. 이거를 다 가져가겠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가 무조건 맞힐 수 있는 문제부터 풀고 그리고 나서 시간 관리를 평소에 훈련도 좀 하셔야겠죠. 우리가 한 지문당 쉬운 애들은 사실은 1분 정도,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여기 있는 애들은 2분에서 2분 30초 정도까지 쓰셔도 되거든요. 그걸 시간을 정확하게 재셔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초반 30초 안에 내가 소재를 찾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셔서 시간을 확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일단 함축 문제 체크 문항 중에서 함축 문제 먼저 좀 언급을 할까 하는데요. 우리 함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조금은 어려워하는 유형이에요. 근데 얘를 마치 빈칸처럼 묶어서 같이 푸시면 돼요. 이게 빈칸이다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면 가장 예쁠까? 근데 이 빈칸이든 함축이든 다 사실은 주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어떤 친구 지금 안 그래도 빈칸 문제 너무 어려웠다고 빈칸 문제에서 많이 틀리신 친구들은 사실 뭐가 문제인 줄 아시나요? 이거 단서 못 찾은 거야. 단서를 못 찾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선지로 연결을 못 했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서를 확실히 찾으셨으면 선지 연결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칸을 많이 틀렸다는 것은 단서를 확실하게 찾아내지 못했고 주제 소재를 확실하게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따가 해설 강의 꼭 같이 보시면서요.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 단서를 가지고 내가 풀어냈어야 했구나를 꼭 확인을 하시고 내 단서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고른 선지는 단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에 읽을 때 이런 부분을 내가 집중해서 읽어 나가야 되는구나를 이번에 꼭 확립하고 가셔야 합니다. 평가 문제들 특징이 사실 선지에서 매력도를 올리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는 시험이다 싶었을 때는 선지 매력도가 항상 있었어요.
이 매력도에 너무나도 매력에 빠져서 자꾸 오답 고르신다면 이거 빠르게 잡고 가주셔야 하고요. 이거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서를 확실하게 찾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삽입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도 사실은 좀 만만치가 않았어요. 왜 만만치가 않았냐면 순서 삽입에 나오는 이 흐름 문제에 역접이 꼭 등장을 해줘야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와, 이 역접이 이번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게 나와야지. 그거는 그래도 맞추고 가는 건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숨이 좀 턱턱 막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36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이제 연결고리가 어떤 연결어도 딱히 두드러지지 않은 애가 하나가 있어요. 이따가 같이 한번 문제 볼 건데요. 걔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구조. 그러니까 뭔가 하위 개념이 뭐냐, 상위 개념이 뭐냐, 그리고 결론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 구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영어 항상 70 중후반으로 3등급 맞아요. 5개월 동안 뭘 하면 좋을까요? 2등급 맞고 싶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는 대입학 문제들을 일단 확실하게 맞추겠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풀면서 아까 선생님이 약간 얘기했던 어휘 학습을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 어휘가 지금 안 된다? 그럼 문제 절대 풀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문장을 읽어 나가는데 그 핵심 어휘를 내가 모른다? 그건 완전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휘와 함께 같이 가져가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푼다면 함축 빈칸 먼저. 제가 단서가 무조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단서 찾기가 사실은 주제 찾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대입학 문제 훈련 가볍게 시작을 하다가 좀 된다 싶을 때 빈칸 싹 넣어서 거기까지 쫙 챙겨주시면은 그럼 2등급이 됐잖아요. 그쵸? 여기 4개, 문제 4개 남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됐고요. 그러니 2등급 맞을 수 있어요. 어휘랑 여러분 주제, 소재 찾기가 진짜 최우선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표 문항 분석 들어갈 건데 대표 문항 분석 들어가기 전에 듣기 공부 어떤 방향으로 공부하면 좋을까요? 듣기 물어보는 친구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또 듣기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가워서 얘기 먼저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듣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사실 독해도 사실 수능이라는 시험이 좀 정형화되어 있어요. 항상 나오는 패턴 그대로 나오는 문제풀이 기법을 최대한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인데 듣기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각 유형의 전략, 패턴을 확실하게 아신다면 내가 좀 안 들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딱히 포인트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키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또 듣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어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연계교재만 풀어도 사실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계가 안 돼도 마치 연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바로 듣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연계 안 됐어? 진짜 안 된 거야? 라고 쉽게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고 어디선가 봤던 것 같고 이러기 때문에 연계교재 학습은 진짜 필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대표 문항 분석 한번 해볼 건데 제가 36번을 가져온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결어 플러스 좀 그 문단 자체의 구조, 우리 얘가 결론인지 시작점인지 이거를 좀 잘 판단해내야 하는 여러분들 능력을 평가에서 어떻게 테스트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어진 문장에 뭐로 시작을 했냐면 Plants have evolved defenses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방어 기제를 이제 진화를 시킨 거죠. 방어 책을 얘네들이 진화시켰는데 이렇게 시작해서 방어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읽어 나갔을 때 the back and forth라고 하면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왔다 갔다의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보면은 얘네들이 뭔가 이웃들에게 뭔가를 알려준대 라는 얘기도 아직 언급되지 않았으니 방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는 C로 가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끝을 읽어봤더니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 nor entirely on their own.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 완전히 라고 했으니까 이제 또 생각이 나야지. 아까 이웃을 도왔어. 기억나시나요? 이웃 도운 걸로 가요. 그 이웃 도운 걸로 이제 예쁘게 C, B까지는 아주 잘 골라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A를 어디다 넣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어디 있었지? 사실 이 앞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일단 앞쪽에는 식물이 자기를 방어한다는 얘기만 나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내용은 방어를 하는데 방어를 한 동시에 곤충들도 자기네들을 이렇게
얘네들을 먹을 수 있는 또 방법들을 만들어내는구나. 그 왔다 갔다의 내용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럼 결론적으로 가야 되겠구나. 논리. 그 글 자체 구조의 논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논리를 잘 생각하셔서 문제를 푸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리 구조로만으로도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결론인지 도입인지, 그 보통 결론인 경우가 사실 또 많거든요. 결론인지 도입인지 혹은 예시 바로 앞에 나와야 되는 문장인지 이런 것도 좀 잘 챙겨서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삽입 문제 너무 어렵대요.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문장 삽입 문제가 사실은 이제 접근 진입 장벽이 좀 높아요.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일단은 한 문장과 다음 문장, 문장과 문장 사이에 코히런스라고 하죠. 연결성을 잘 볼 수 있어야지만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요.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갖춰야 되는 게 뭐야? 해석력이거든요. 앞 문장과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 단어 하나, 지시어 하나, 어떤 연결어 하나, 요게 정말 정확하게 잘 지칭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지 못하고서는 문장 삽입 문제가 완전히 잘 풀릴 수가 없어요. 얘가 쉽게 풀리려면 아까처럼 얘기한 역점 나오면 사실 내용적으로 풀기 좀 쉬운 애들인데 지금 이번 봐봐. 역접 안 나왔어요. 두 개 다 역접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연결어 갖고 해결을 했거든요. 이 내용의 전환, 연결어, 이거는 정말 많이 읽어내야지만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테니까 제가 주어진 문장 절대 읽지 말라고 하거든요. 주어진 문장 절대 읽지 말고 밑에 있는 문장부터 보면서 여기가 뭔가 전환이 있어.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에 이 단어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을 약간 탐정놀이 하듯이 열심히 찾아보시면 그게 쌓여서 노하우가 돼서 문제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장 삽입 문제는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법 체크를 한번 해볼 건데 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법도 제가 체크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이번에 어법 문제는 되게 잘 나오는 관계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문장이 완전하지 않은 게 보였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도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 잘 푸셨을 것 같아요. 오답률이 생각보다 엄청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이 형태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원래 나왔던 애들 보면은 동사 자리 수일치 관계사 대명사 관계사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지금 밑줄치들도 다 거의 비슷하게 관계사, 부정사, 분사, 구문, 동사 자리와 관련된 애들인 거죠. 그리고 대명사, 그리고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형용사, 부사는 사실은 정답이 된 적이 잘 없어서 지금 여기엔 없지만 밑줄로 잘 나온 애들이라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만 짚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법 만약에 내가 좀 알고 있는데 좀 틀리는 친구야? 그러면 빠르게 한번 정리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정리했습니다. 일단 시험만 보면 긴장해서 영어가 안 읽혀요 라고 이제 어떤 친구가 물고 있어. 긴장 푸는 법 알려주세요. 저 사실 이거 찍기 전에 저도 진짜 긴장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아까 리허설 할 때 약간 말을 이렇게 더듬더듬 해가지고 제가 좀 걱정을 하면서 들어왔거든요. 긴장 저 어떻게 풀고 갈게요? 일단은 무념무상 좀 생각을 좀 비웠어요. 되게 긴장이 되고 걱정이 좀 많이 됐는데 걱정을 좀 많이 비워냈습니다. 어떻게 비워냈냐? 나 할 수 있다. 제가 스스로에게 좀 자신감을 좀 줬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말이 안 나온 거라 그 말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영어를 풀 때 내 머릿속에 일단 컨텐츠가 있어야 돼. 어휘죠. 제가 진짜 계속 강조를 하는데 어휘예요. 머릿속에 어휘가 있어야지만 긴장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어휘를 학습을 하고 그리고 문장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충분히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시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긴장을 푸는 방법은 뭐냐면 나의 목적을 설정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내가 그래 여기 이렇게 여러분 댓글 보고 여기 카메라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의 PPT를 보면서 열심히 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지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뭐겠어요? 소재, 주제 찾기. 소재 찾아야지 하는 그 목적성. 빈칸에 들어갈 요 내용 내가 찾아야지 목적성. 내가 연결어 찾아야지 목적성. 그 목적성 확실하게 잡고 집중을 하시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도 같이 하시면 긴장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단어는 특수한 단어장 그거만 보면 될까요?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거만 봐도 거기에 웬만한 단어 다 있어서 좋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단어장을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1, 2학년이야 단어장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지만 지금 3학년 6월 모의고사 본 이 시점에서 단어장을 보고 있는 것은 그다지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가 함께 있잖아. 그럼 내 눈이 어디로 가게? 제가 아는 단어로 갑니다. 이렇게 주변에 제가 반에 들어가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조금 작년에 가르쳤던 애들이 군데군데 섞여 있잖아요. 제 눈은 걔네들한테만 가요. 나머지 애들 이름은 정말 노력을 해야 외워지거든요. 노력이 배로 늘죠. 10배, 100배일 수도 있어.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단어 친구들이 있는 단어장을 보면 이미 아는 단어들이 꽤 있을 거니까 단어장을 보면 내가 모르는 단어를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면서 모르는 단어를 골라내시든 수완습득 자격증 좋거든요. 거기서도 내가 아는 단어 확실하게 지우고 나서 모르는 단어만 보는 보고 이제 암기를 하는 그런 전략을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입학이나 빈칸 같은 경우 선지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제 어떤 친구가 또 질문을 줬는데 선지가 진짜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지금 소재, 핵심, 그 목적성 이런 얘기들 계속 했었거든요. 그 소재나 목적성을 가지는 그 표현들을 제가 핵심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그 핵심어들을 확실하게 잘 골라내신 다음에 그 핵심어와 같은 의미, 완전 같은 어휘든지 같은 의미를 가진 애들 여러분들이 잘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그 단어를 되게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르게 표현하는 그 선지를 해석하는 능력까지 같이 길러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니까요. 선지 연결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은 훈련이 필요해요. 특히 매력적인 선지 나왔을 때 잘 풀어내려면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 핵심어가 확실히 콱 잡혀있는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의미를 담아낸 선지 고르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등급 노베이스는 뭐부터 해야 할까요? 자, 5등급 노베이스는 뭐부터 해야 하냐면 일단 안내문, 도표, 일치 문제 얘네들 잘 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자, 플러스 듣기겠죠? 자, 여기 있는 애들만 다 맞춰도 5등급이거든요. 근데 5등급에서 조금만 더 맞춰도 4등급 가거든요. 그래서 3, 4등급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렇죠? 한 등급당 문제가 기껏해야 3, 4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그렇게까지 멀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걔네들 먼저 되는지, 걔네들에서 모르는 단어 없는지 그 유형부터 확실하게 잡으시고 되면은 이제 그게 다 확실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 뭐로 시작을 하면 돼요? 그치? 아까 말한 대입학부터. 대입학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대입학만 돼도 3등급이에요. 거기까지만 돼도 3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쪽을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채워내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질문 들어온 게 다 풀고 보니 단순 실수로 틀린 게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단순 실수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정말 마킹 실수라면 내 손을 때려. 빨리 때리고 정신을 차려. 여러분들 그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거 고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킹 실수 나 좀 잘하는 애다 라고 하면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꼭 더블 체킹하는 거 꼭 같이 해 주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낫을 제대로 못 봤어.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내가 사실은 낫 A에서 A만 써야 되는데 낫 A를 다 포함한 의미를 가진 걸 썼어.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그런 중요한 단어들, 부정어구 같은 거 있잖아요. 낫 같은 거 쓰는 거 굉장히 크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안내문,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이제 거꾸로 푸는 친구들 분명히 있단 말이죠. 앉는 애 막 동그라미 치고 발문 읽는 연습 항상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를 자꾸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루틴을 좀 만드셔야겠습니다. 자, 어법 한 문제인데 해야 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맞아요. 한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두 문제까지만 내가 그 이상을 틀려본 적 없어. 그런 1등급이야. 혹은 예를 들면 80점, 90점대 사이에서 그 2문제 정도밖에 내가 그 이상으로 틀리지 않았어. 그게 어법 포함.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거의 그 이상으로 내가 등급 올릴 생각도 없고 그렇다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사실 아까 난이도 있는 유형이 사실은 8개였잖아요, 8개. 8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하나씩만 또 실수를 해도 그 한 문제 때문에 등급이 내려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슬프잖아. 근데 어법이 생각보다 공부할 양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어법을 만약에 완전 노베이스다. 그럼 지금 시작하기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늦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해놨다라고 하면 조금만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까 추천을 살짝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모 이후 공부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연계교재 수능 완성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안 그래도 이제 해석 막 이런 거 안 된다, 문장 분석부터 연습해야 되냐,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요거예요. 주제, 소재, 어휘, 해석. 그러니까 구문을 읽어내는 힘. 이거 기르는 게 지금 아주 시급합니다. 아주 시급해요. 지금 나온 이 지문들에 얘네들부터 지금 안 된 거야. 많이 어려웠다면. 그럼 그걸 뭐 가지고 하냐? 이왕 하는 거 연계교재. 이왕 하는 거 연계교재로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수능 완성 이제 나오잖아요. 수능 완성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서 진짜 시험 풀듯이 얘를 좀 푸시면서 여기에서 주제, 소재 찾는 거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시고, 수능 완성에 나오는 그 모든 어휘들, 별표 달고 나오는 거 말고 거기 나오는 어휘들 중에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안 되고, 거기 있는 문장 중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안 돼요. 적어도 지금 내가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분석을 했는데 분석이 아예 안 돼. 이런 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습을 좀 잘 해주시고, 수능 완성 갖고 문제가 좀 부족해요 라고 한다면 수능 특강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 교재 2개나 있기 때문에 그 연계교재 보셔도 되고, 앞으로 나올 파이널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교재들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해설 강의를 통해 오답, 약점 정리하라고 써놨죠. 아까 선지에게도 어떤 친구가 얘기해줬었는데, 우리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오답 정리 꼭 해주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특히나 해주셔야 돼요. 매력적인 오답들이 제가 있다고 했죠. 내가 이게 왜 이 매력에 빠져들었는지를 알아야 다음번엔 빠져들지 않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 오답 정리 꼭꼭꼭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게 정답이 이래서 정답이구나, 그것만이 끝이 아니고요. 내가 이 오답을 왜 골랐는지, 어디에서 함정에 빠졌는지까지 정리해 주시는 게 오답 정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잘 안 되는 약점 유형이 어떤 것인지 빠르게 판단을 해 주셔가지고요. 이 취약한 유형 집중 학습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EBS 홈페이지 가면 여러분 기출 문제를 유형별로 뽑을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진짜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취약한 유형을 문제를 잔뜩 뽑아 잔뜩 뽑아서 뭐 한 100개 100개 정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많이 문제를 푸시면, 그러면 그 유형이 체화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유형 전략이 처음부터 좀 잘 안 쓴다면 유형 전략을 소개해주는 이런 해설 강의라든지 약점 공략 강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강의들을 좀 보시면서 전략부터 학습하시고 얘를 열심히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멘탈 관리. 여러분 멘탈 관리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까 긴장했다는 친구 있죠. 저도 진짜 긴장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멘탈 관리를 이제 하잖아? 제가 아까 그렇게 더듬거렸답니다. 지금 생각보다 더듬거리지 않지? 말 잘하고 있죠. 멘탈을 관리하고 왔기 때문이야. 근데 그걸 언제부터 하냐? 제가 이걸 사실 오늘 카메라 앞에서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항상 해왔어요. 매번 해갖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열심히 나를 잘 강력하게 만들어놔야겠다, 단단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왔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 생각 쭉 이어나가시면서 하셔야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하면, 핵심 단어를 파악했다고 해도 그거랑 비슷한 단어 있는 그 선지를 고르면 꼭 그런 애들이 걸러내라고 만든 매력적인 오답인 경우가 많더래요. 선지 분석 너무 잘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진짜 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핵심 단어를 파악을 했는데 걔가 그냥 매력적인 선지인 것을 판명이 났다. 그럼 핵심 단어의 방향성이 잘못됐겠죠. 그 단어가 이렇게 됐다. A가 B에 속했다. 를 골랐는데 사실은 B가 A에 속했다 라든지 방향성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력 조금 더 기르셔야 돼요. 핵심 단어가 확실하다면. 그래서 그렇게 핵심 단어 찾고 방향성까지 잡고 이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선생님 글 해석이 잘 안 돼요. 오늘 순서에는 지시어, 연결사 둘 다 없지 않았나요? 문장 분석부터 연습해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순서에 지시어, 연결사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죠. 근데 이게 지시어, 연결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뭐 however 뭐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consequently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공통되는 어휘들 있죠? 얘네들도 다 연결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 단어를 받아줬다. 요 표현이 요 표현을 받아줬다. 요거 연습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예시에서 보여드렸죠. 네, 우리 오늘 여기까지 좀 경향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오늘 선생님이랑 라이브 같이 진행해 봤는데 여러분 좀
좀 위안을 얻으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라이브를 같이 들으시면서 위안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희망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얻어가셨다면 저는 정말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공부도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